안녕하세요. 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를 쭉 해온 이후로 2020년 하반기랑 21년 상반기 정도를 빼고는 시장은 항상 위기였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전쟁과 금리 인상이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는 무역 분쟁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2월에는 스토리만 있어서 멀티플이 허공에 떠 있는 주식을 제외하곤 시장이 나름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최근 움직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투심이 불안해지면 진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과 이제 현금을 좀 챙기고 상황이 바뀌는지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의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현금 확보는 장이 한창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시장이 다 무너지고 허공에 뜬 주식들이 이미 반토막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죠. 가입자 게시판이나 가입자 영상에 계속 말했다시피 시장 좋고 수익률 나올 때 미리 성장과 확장이 살아있어서 EPS 올라갈 주식 중에 멀티플 허공에 뜨지 않은 회사로 포트를 구성하는 보수적 투자를 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수적 투자는 시장 무너진 다음에 겁나서 포트 싹 밀어버리고 현금 챙기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와 투자 원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작년에 NFT 등으로 올랐던 밸류에이션 허공에 떠 있는 주식들 무너지는 중이라 포트가 탄탄하다면 지수 빠진 것보다는 하락이 훨씬 덜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성장과 확장이 있고 밸류가 낮은 주식이라 하면 엄청 어렵다고 이런 것들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는 범위에서 상식을 동원하더라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포트에 현금 대용으로 비중을 가져간다고 했던 금융, 은행 뭐 이런 쪽만 하더라도 이미 깔린 대규모 대출 잔액을 기반으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예대마진 벌어지면 EPS는 밀어 올려질 것이고 거기에 그 당시 멀티플이 대형은행도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에 6에서 7%대 배당은 덤인데 당시에는 제도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발상을 조금만 바꿔보면 제도적 리스크 때문에 멀티플이 3에서 4 사이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포트를 꾸려가는 게 보수적인 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뿐만 아니고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업의 성장성과 해외의 가시적인 확장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연일 오른 기업들을 매수 최선호 순위에 올려놓고 왕창 살 수 있게 주가 떨어지기만 기도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전쟁 찌라시랑 금리 인상 뉴스에 시장이 피박살나고 그 주식들이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보수적인 수준까지 내려와서 진짜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겁이 나서 매수 버튼을 못 누르는 상황이 시장에 펼쳐지고 있죠. 제도권이나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니까 현금화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조금 위태위태한 시장이 좋은 기업들을 적절한 가격에 보수적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란 것에 수만 가지 길과 방법이 있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각자 투자를 각자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각자 책임지면서 각자의 선택으로 하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회사의 본질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EPS 증가 그리고 멀티플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나서 주가가 우주로 날아가 버린 뒤에야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너무 확실하고 쉬웠던 때라고 모든 것이 확실히 그때 가서야 보이겠지만 막상 그렇게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의 미래를 보면 상황이 훨씬 어려운 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미래를 상대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바운더리를 정하고 매수 우선순위라든지 그 회사의 성장 동력 이런 것 같이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고민하며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고민들을 원칙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실제로 실행을 해야 투자가 지속적일 수 있게 됩니다. 똑똑하고 리포트 많이 읽고 대학교 잘 나오고 산업에 빠삭한 고수라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게 전혀 아니고 고수가 아니더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시장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실행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고민할 시간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텔레그램 채널을 바삐 체크하며 하루 종일 코멘트들을 보고 있느라 너무 바빠서 실제 투자를 이끌고 갈 추진력인 원칙과 철학, 기업의 복리성장 포인트 뭐 이런 것들에 따른 포트 내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단순화시킬 시간도 없다면 오히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느라 중요한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장이 불안하다면 텔레그램을 먼저 펼칠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만든 쇼핑 리스트들을 보고 내 포트폴리오 상황을 펼쳐보면서 어떻게 구성을 가져갈지 조절을 할지
어떤 기업이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우위인지,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아래인지 고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나 최근 소식에 너무 집중하면 결국 휘둘리게 되는데, 시장이 빠져서 전쟁 우려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우왕좌왕하다가 순간에 판단 미스로 매도해버린 수많은 주식과 그에 따른 손실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작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과 무너진 철학에서 비롯된 장기적 누적 손실과 그렇게 만들어진 투자 습관은 투자를 결국 실패로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둘리지 말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항상 지속해야겠죠. 우리는 투자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모릅니다. 아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아는 범위로 투자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시로 가면 정치랑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게 되니, 그나마 알 수 있는 기업으로 관심 범위를 좁히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알 수 있는 기업으로 관심 범위를 좁히더라도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마트 같은 유통업과 유통업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업들이 어떤 경쟁을 피 터지게 벌이고 있고, 왜 유통업체들이 소비자 수요가 넘쳐 흐르는 온라인 커머스를 그렇게 매출을 많이 때리면서 하면서도 돈을 못 버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된, 익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공부해서 알게 된 기업과 그 기업의 BM은 소중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회사의 성장 엔진 또한 파악을 했다면, 그러한 통찰은 투자자에게 거의 축복에 가깝습니다. 이런 통찰을 하게 되면 아는 범위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판단 또한 너무 당연하게 같이 따라오게 되고, 이런 사례들 몇 개가 모여서 보수적인 포트를 만들고 큰 수익을 만들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스텝업을 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대한 판단과 밸류에이션이 별개로 나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 가서 소고기를 살 때, 와, 미국산 프라임 등급 소고기인데 부위는 부채살이고 이 정도 마블링에 100g 2,200원이면 거의 공짜인데 이거 무조건 산다 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판단이 이어지듯, 기업 판단도 똑같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 제 주변에 성공적인 투자 커리어를 쌓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성공을 했고, 성공한 이후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각각의 특성이 녹아든 시스템을 각각 만들더라고요. 저같이 굉장히 평범한 투자자일수록 이런 소중한 통찰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투자의 정수나 마찬가지인 통찰로부터 비롯된 갈고 닦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많지도 않은 통찰로부터 비롯된 포트폴리오를 왜 시장이 흔들린다고 겁나서 일단 다 팔아버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포격을 하고 전쟁을 해도 사람은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하고, 경제활동을 위해 신규 대출을 여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옷장엔 쓸만한 옷이 없어서 매 계절 옷을 사러 다니고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을 하죠. 우크라이나에서 포격을 했다고 피부관리에 열중을 하던 여자분들이 피부관리를 갑자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시장 흔들림이 나오니까 내 포트폴리오 구성 또한 깊은 생각 없이 춤을 춘다면 시장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허울 안에서 정작 나는 실속 없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했거나 내 철학이 그만큼 약하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뉴스가 수천 개씩 나오지도 않고, 본질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지도 않죠. 이런 간단하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했다면 사실 투자 과정에서 하루하루 1초 1초 1분 1분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텔레그램 채널을 정보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무분별한 뉴스들과 의견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확대 재생산되고요. 좋은 기업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민할 시간이고 확인할 시간인데, 이런 중요한 것은 뒤로 밀리고 거의 고민 없이 눈알 굴리고 손가락 쓸어 올리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많은 뉴스들, 영양가 없는 뉴스들을 보느라 시간을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아말피 해안도로나 그랜드 캐년 같은 멋진 관광지를 가면 보통 가장 멋진 사진과 기억은 높은 뷰포인트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라본 경험이나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찍은 광경을 통해 얻게 되잖아요. 막상 가서 운전하느라 도로만 보거나 멋진 광경에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아주 피상적이고 일부분만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수시로 쏟아지는 뉴스도 봐야 되고 리포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겠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떨어져야 내가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재구성하고 결정할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포트폴리오 매수 최선호 순위에 있는 기업을 사기 위해
어떤 종목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 종목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보고 끌고 갈지, 뭐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이나 뉴스를 30초마다 확인한다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난무하는 뉴스들에서 좀 떨어져서 시간을 갖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고 지금 나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번에는 뒤돌아보니 그때가 기회였더라 하는 껄무새가 되지 말고 지금 어떤 기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 시장 걱정을 하면서 뭐 답도 안 나오는 뉴스들 보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들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